허난서론의 본명은 허초이로 난서론은 스스로 지은 호이다. 8세 때 광안 전 배국무상량문을 지어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수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남겼다. 그녀의 삶은 시집가게 되는 15세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에서도 여식에게 글을 가르치길 꺼려하였다. 하지만 당대 훌륭한 문장가로 알려진 허난서론의 아버지 허역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식 교육을 하였고 허난서련도 이런 아버지의 교육에 따라 글을 익히고 더불어 재능까지 더하여지니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둘째 오빠 허봉은 허난서론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막내 허균과 함께 시인 이달에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집간 후에도 책과 문방구를 보내며 훌륭한 재능을 응원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자에게 글을 배우고 시를 짓는다는 것은 칭찬보다는 비판의 시선이 많았다. 조선 중기에 허난서론은 시대를 잘못 태어난 천재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허난서련의 삶은 15세에 시집간 후 불행은 시작됐다. 하지만 이 모든 슬픔 또한 허난서론은 시를 통해 예술로 승화시켰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 허난서론은 세 가지 한을 말한다. 첫째는 넓고 넓은 세상 중 조선에 태어난 것, 둘째는 여자로 태어난 것, 셋째는 하필이면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글을 쓰며 본인처럼 불행해지는 여인들이 없도록 자신의 시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라 하였다. 허난서론은 27세의 정디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다. 유언에 의해 평생 집필한 어마어마한 양의 허난서론의 시들은 불태우라고 하였고 안타깝게 대부분의 작품들이 태워 없어졌다. 하지만 동생 허균에 의해 그녀의 일부 작품들이 중국, 일본 등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허난서련의 존재도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허균은 누나의 작품들을 태우기 아까워 시들과 집안에 남겨져 있던 것들을 모아 난서론 집을 만들었다. 허난서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의 모순에 순종하지 못했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자들이 겪어야만 하는 험난한 비난을 그녀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다. 시대를 앞서 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저항을 불러오게 마련이니 난서론의 삶 역시 평온하지 못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 그녀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폄하와 비난은 시대를 앞서 나간다는 일이 얼마나 외로운 투쟁일 수밖에 없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허난서론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녀의 시와 삶은 위작과 표절로 매도되고 방탕한 표절자라고 비난받았다. 이미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난서론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니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허난서련의 이름을 들어보고 그녀의 작품을 접하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녀의 한 많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개인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시대적, 사상적 저항과 아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보길 희망한다.